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자, 제가 오늘은 선분양 분양 매물을 갖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 위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선분양 매물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장 상황이 대부분이 다 선분양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두려워서 선분양을 선뜻 이렇게 접근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선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뭐다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사항을 잘 체크하면은 선분양을 받아도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선분양과 후분양의 좀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분양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입주자라든지 수분양자들 이렇게 모집을 해서 분양 계약과 동시에 분양 대금의 일부를 수령해서 이렇게 분양하는 그런 형태가 선분양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후분양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예 이제 준공된 이후에 수분양자들을 모집해서 분양 계획을 체결하고 이렇게 입주 절차를 밟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분양의 장단점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선분양의 장점 좀 말씀드리면요. 장점은 아무래도 시공이나 시행업자 입장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시공이나 시행업자 입장에서 장점이 많다. 첫 번째는 미분양에 대한 그만큼 위험성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되겠고요. 또 이런 시행하는 업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초기에 투입되는 사업 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의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런 시행업자의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렇게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 입장에서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점은 시공 과정상의 어떤 부실 공사라든지요. 예를 들어서 견본주택과 달라가지고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게 많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례를 많이 봤죠. 이런 견본주택과 다른 시공 가능성이라든지요. 또한 시공업자가 쭉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어떤 자금난에 봉착을 해서 도산을 해서 이게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런 게 이제 크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 경험이 적으신 분이라든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단점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선분양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분양의 장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후분양의 장점은 아무래도 분양받는 사람, 즉 수분양자 입장에서의 어떤 장점이 많이 있겠죠. 먼저 실물 확인을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다든지 몇 인가지 거주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겠죠. 또한 입지 분석까지도 같이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가 없어요. 전부 다 대부분 다 완공된 이후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어떤 안전성, 그다음에 꼼꼼히 살필 수 있다. 그래서 안전한 의사결정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부각이 되겠고요. 단점으로서는 이제 시행업자 측면과 수분양자 측면 둘로 나뉘겠습니다만은 먼저 시행업자 측면에서는 본다면 아무래도 사업 자금이 과다 투입되겠죠. 선분양보다는. 또한 미분양이 나게 되면은 그만큼 사업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리스크 레벨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선분양일 때 그만큼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 가격이라는 단점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겁니다. 이렇게 후분양으로 가는 지역들은 대부분
미분양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미분양이 발생됐을 때 그 아파트 단지에 저 아파트 단지는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미분양이 있었던 아파트 단지라고 그런 오명,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게 되면은 향후 가격 형성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실제 시장 상황은 어떠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후분양을 일반적으로 다 원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상황은 대부분이 현재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가 우수한 곳은 거의 100% 선분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시행업자나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초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선분양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입지가 우수한 곳에서 선분양을 하는데 안전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건가 하는 측면이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7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는 7가지 정도는 꼭 머릿속에 넣으시고 선분양을 받으실 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분양률을 체크하라. 첫 번째는 분양률을 체크하라. 왜 그러냐? 분양률이 높으면은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미분양이 발생돼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먼저 분양률을 체크해서 분양률이 높으면은 그만큼 선분양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양률을 체크하라. 자, 두 번째는 입지가 우수한 곳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아무리 선분양이라 할지라도 입지가 우수한 곳에서 분양하는 선분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 이유는 미분양이 적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공업자 입장에서 도산 가능성, 즉 사업 중단 가능성이 그만큼 확률적으로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자, 세 번째는 우선 청약금을 최소 납부해놓고 좀 지켜본 후에 본계약을 추진하라. 즉 계약금을 그때 지급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약금을 납부 후에 분양률을 좀 추이를 지금 지켜보면서 본계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청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놓는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혹시 돌려받지 못해도 금전적 손실이 적은 200만 원이라든지 즉 500만 원 이하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신다면은 좀 안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가능한 중도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계약금, 일반 아파트 분양 같으면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해서 한 60%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중도금을 대출로 전환도 가능합니다만은 60%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잔금이 보통 40%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중도금을 40%로 전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선분양하는 곳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분양을 받으시려면 계약금 10% 지급하시고요. 중도금을 가능한 50%가 아니라 시공이나 시행업체하고 좀 이게 협상을 좀 하셔가지고 중도금도 한 10 내지 20% 수준만 납부하시는 그런 형태를 취해 놓는다면 상대적으로 자기 초기 자금 투입도 줄여서 최소화시켜서 좋을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선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행이나 시공업자의 재정 건실도라든지 어떤 신용도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군 건설 회사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이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소규모 건축업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분의 어떤 사업 신용도라든지 재무 능력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행한 타 사업장의 사례라든지요, 또 타인 자본, 즉 대출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자기 자본을 얼마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크를 한다면은 저 사업장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다라는데 어떤 간접적인 잣대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분양대금의 관리의 투명성입니다. 자, 분양대금을 시공업자가 마음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한다면 보다 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개인 계좌로 분양대금을 이체하시는 것은 가능한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발생되면은 나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든지 나한테 이런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을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집어넣으시면 좀 더 안전하겠죠. 예를 들어서 계획과 다른 경우 난 이렇게 내가 들은 내용은 이런데 이런 내용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는 계획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집어넣는다든지 내가 이걸로 인해서 입은 손해배상을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건을 명기하시는 게 보다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지 대지권이라든지 이런 게 상이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분양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특약사항도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집어넣는 게 더 현명하겠죠. 또한 과도하게 당초 일정보다 착공이 늦어진다든지 준공 예정일이 뭐 한두 달 정도는 늦어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뭐 또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그럼 한두 달 정도 괜찮습니다만 6개월, 1년이 늦어지고 한다면은 그만큼 내가 투입된 자본이 그만큼 묶이고 오래 묶이다 보면 기회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준공 일정 지연에 대한 요구 조건 같은 경우도 반드시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집어넣으신다면은 좀 더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부분 시장 상황은 선분양입니다. 그런데 선분양에 대해서 저런 리스크만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다 보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선분양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되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7가지를 잘 꼼꼼하게 챙기신다면 선분양도 그만큼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고 그만큼 투자의 기회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꼭 참고하셔서 선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그만큼 낮추시고 투자의 기회를 넓혀보시기 바랍니다.